교통 관련 법령 해설, 이번 시간에는 신호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에서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을 위반한 것을 신호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시 위반은 교통안전시설물,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표시를 위반한 것을 지시 위반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반한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의 벌점이 15점이 들어가죠.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인적비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중과시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행정처분 벌점 들어갑니다. 사고 원인 행위와 결과에 대한 벌점이 들어가고 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 처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에 대한 것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위반에서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가 있는데요. 경찰관의 지시만 따르면 되겠지 그런 것보다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보험운전자 또는 헌병이라든지 추가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새로 바뀐 법령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방 신호기가 녹색이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 있고 전방 신호기가 녹색입니다. 그러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되고요. 또는 유턴 표시가 있다 그러면 유턴 표시도 역시나 특별하게 신호시기가 있다고 해서 따라야 되겠지만 신호시기가 없다 그러면 다른 교통의 방해가 없을 때 유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는 첫 번째가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유일하게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 있다 그러면 녹색불에 도는 것은 신호 위반이 아니야.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건 신호 위반이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의 영향권은 교통사고에서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호기가 있다 그러면 그 신호기에 따라서 잘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의 영향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차로에서의 그 움직임입니다.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한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에 따르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요. 다른 차를 보호해야 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신호 위반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신호를 지켜야 될 그런 교차로이고 신호를 지켜야 될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m, 10m, 20m까지. 근데 상대방이 여기는 상대방 차가 신호 위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었다 그러면 비록 그 지점이 벗어났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호의 영향권입니다. 신호 위반의 종류는 전방 신호기가 녹색일 때 비보 표지판이 없을 때 좌회전하는 경우 다 신호 위반입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일 때 슬슬슬 통과하는 것도 신호 위반인 것이고요. 서로 이 사람이 보는 신호도 적색, 이 사람이 보는 신호도 적색이야. 서로 적색일 때 꽝 사고 났습니다. 두 분 다 신호 위반입니다. 이 약도를 볼게요. 보면 전방 신호기가 지금 정지선 통과하기 전에 황색입니다. 황색으로 정지선 통과합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음에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오히려 속도를 더 빨리 냅니다. 그렇게 해서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하고 꽝 했습니다. 실제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아니지만 이 신호 위반이 실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중과실에 대한 신호 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중앙선 넘어간 차는 큰 잘못이 많겠죠. 중앙선 넘어간 차가 잘못이 많지만 그래도 신호위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신호위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호위반 책임이 없다.
한다 그러면 그 신호 위반 한 차에 대해서는 범칙금 스티커만 발부하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호의 영향권은 꼭 교차로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차가 그 차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차가 안 올 줄 알고 돌았는데 라고 얘기 나온다 그러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택시입니다. 택시가 잘 가고 있는데 보세요. 사고 전에 신호가 그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뀝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정지선 전에 황색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적색 바뀌었습니다. 적색 바뀌었어요. 교차로에서 적색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횡단보도입니다. 그 다음에가 유턴선. 유턴선에 계신 분들은 전방신호기가 빨간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게 되면 돌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꼭 유턴차하고 사고 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사건 그 사건인데요. 유턴한 차와 신호 위반한 차와 유턴한 차 사고 나서 택시가 인도에 올라가서 보도에 올라가서 보행자와 서 있는 사람을 크게 사망케 하고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되면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은 것이 큰 잘못입니다.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것이 신호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황색 신호는 빨리 가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전에 멈춰야 되고요. 교차로에 멈추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교차로에 멈추게 되면은 다른 차가 좀 이렇게 소통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멈추지 말고 신속히 가라는 얘기, 신속히 가라는 얘기. 근데 황색 신호가 바뀌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신호를 좀 늦게 봤습니다. 늦게 보다 보니까 신호 바뀌었네. 그랬을 경우에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다 그러면 속도를 더 줄이세요. 더 줄이시고 다음 횡단보도에서 멈추겠다. 그런 마음을 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멈춰서 사람 안 오고 있네? 가자. 다음에 유턴 신호가 있네? 유턴하는 사람이 있겠네? 피하면서 간다든지. 그러면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설마 차가 오겠어? 설마 보행자가 오겠어? 씩 가게 되면 순간 옆에서 유턴한 차가 건들게 되면 인도로 올라갑니다. 큰 사고. 본인이 조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정말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회전하는 것은 분명히 신호위반입니다. 녹색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비보 표지판이 없으면 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게 되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신호위반하면 돌았어요. 보행자는 저기가 녹색 신호니까 차가 안 오겠지. 그런 안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심하고 가다 보면 큰 사고가 납니다. 신호위반 차는 차가 안 오겠지. 그런 마음 먹고, 보행자 안 오겠지.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 나게 되는 것이고요. 보행자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꼭 사람이 없던 심야 시간이든 간에 신호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직진차와 우회전차가 사고 난 겁니다. 우회전차는 전방 신호기가 적색이지만 나는 우회전할 수 있어. 그런데 넓게 우회전했습니다. 왜? 우회전한 이후에 다음에 또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넓게 도는 거야. 잘못했죠? 더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더 잘못한 사람은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것입니다. 제일 핵심이 그거야. 멈출 수 있음에도 그냥 통과하는 거. 설마 뭔 일이 있겠어. 빵빵 대면서 가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사고에 있어서 우회전차가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 분석을 하게 되면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았어. 그 차가 훨씬 책임을 크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행위가 중과실입니다. 황색 신호 왔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 형사입건 시키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벌점도 많이 먹게 되니까 또 그걸 떠나서 교통사고 나게 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녹색입니다. 녹색의 교차로를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 바뀌었습니다.
딜레마 구간이 있었죠. 딜레마 구간. 녹색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후에 바뀌는 경우라든지 또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회전하는 차가 황색이 바뀌었으니까 이 차가 멈춰주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회전한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직진한 차에 대해서는 과실을 거의 안 묻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책임을 물었을 때는 우회전한 이후에 다시 중앙선 넘은 차가 가해자가 되는데 이 사건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경과실, 진로 변경 사고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방 신호기가 적색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기가 녹색입니다. 그러면 멈추셔야 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꼭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 신호기가 녹색이 바뀌어서 적색입니다. 그때는 조심히 하면서 우회전하십시오. 근데 가끔씩 보면 급하세요. 뒤에서 빵빵빵 하니까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안 가셔야 됩니다. 전방시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니까 파란불이야, 녹색이야, 주변 차가 올 것 같아, 보행자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멈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봤자 1분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우회전 하신다 그러면 절대 사고 안 날 것입니다. 나는 우측 가니까 뭐 빨리 갈 수 있어. 뭐 좀 안 보이는데 사고 난다 이거죠. 절대 횡단보도 보행 신호 때 통과하지 마십시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적색입니다. 우회전하실 때 맞은편 차가 잘 안 보입니다. 맞은편 차도 저 차가 멈추겠지 그거 아니고요. 서로 교행하는 거예요. 좌회전과 우회전 이렇게 사고 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 그러면 적색 신호 시에 우회전한 차가 책임을 더 크게 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 위반 책임을 안 지고 교차 통행 방법에 대한 책임,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니까 어쨌거나 교통사고 예방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우회전하실 때 천천히 또 우측을 붙여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측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횡단보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 횡단보도 보행신호기가 녹색이 나왔습니다. 녹색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신호등은 전방 신호기는 첫 번째 녹색이 섰습니다. 녹색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어. 우측으로 가셨을 때 그때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 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멈춰서 꼭 양보해 주십시오. 내가 통과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멈추십시오. 그러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뛰어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제발 좀 대기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혹시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은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은 안 집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에 대한 중과실 중에 하나야.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불리가 안 받도록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 차가 보행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보행자가 아니고 자전거를 탄 사람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도 아니고요. 신호위반에 대한 사고도 아닙니다. 우회전을 해서 눈에 보이는 적색 신호시 적색 횡단보도가 신호기가 있는데요. 우회전을 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적색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한 차가 볼 수 있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우회전차가 볼 수 있는 신호기가 아니라서 이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는 않습니다. 신호등이 적색 전멸입니다. 적색 전멸은 정지선 전에서 바퀴를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좌우 살피면서 괜찮겠네, 위험하지 않겠네 스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퀴를 굴리면서 진행하시다가 위험하면서 꽝 했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사고 전에 바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찰,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책임을 묻는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전멸신호, 황색은 서행입니다. 적색은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정지서 전에서. 근데 정지서 전에서 일시정지 해야 되는데
그 운전하신 분께서 슬슬슬슬 갔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 차는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돼라고 인식하면서 보고서를 꾸미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판사님들도 이거 신호위반이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꼭 좀 정지선 전에서 멈춰 있는 거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황색 신호 서행에 대한 서행하는데 과속하게 되면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니까 항상 그 황색 신호가 전멸 신호 있다 그러면 서행할 수 있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전멸 신호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멸 신호기가 황색 전멸이라 그러면 사고 이후에 상황만 보지 않고요. 사고 전에서 상담원 차를 봤는지 또 사고 전에 서행했는지 일시정지했는지 그런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돌 이후의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의 움직임이 교통사고 책임을 묻는 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서행하고 일시정지하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호 위반은 신호와 지시입니다. 신호등은 황색 신호도 신호 위반인 것이고요.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없으면은 좌회전하는 건 다 신호 위반입니다. 같이 신호 위반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전멸 신호 브레이크 밟고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십시오. 사고 났을 경우에 멈추고 안 멈추고 그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황색 신호는 눈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고 난 이후만 가지고는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까요. 꼭 또 교통사고 처리하실 때 또는 운전하실 때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